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과거 한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러신가요? 하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실수가 참담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환경재해가 일어나거나 주변국을 끌어들일 정도로 큰 실패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만으로 끝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나마 낫긴 하지만 슬픈 일임에는 변함이 없죠. 오늘 토픽에서는 그러한 실수에 대한 영상을 소개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샌디에고 대화재, 시더 화재. 2003년 10월 25일 34세의 체력군이었던 세르지오 마르티네스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클리블랜드 구규림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군안 신호로 불을 피우기로 했죠. 확실히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지만 기상 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당시에는 비교적 기온이 높고 습도도 낮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연적으로 발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의도적으로 불을 피웠으니 결말은 불보듯 뻔했죠. 마르티네스 씨의 실수는 캘리포니아주에 큰 손실이 되었습니다. 불은 제어불능 상태에 빠져 1000평방킬로미터 이상의 영역을 삼켜버렸습니다. 2232채의 주택을 포함한 2820채의 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경솔한 행동으로 야기된 이 화재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화재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구조를 요청하려던 계획은 잘 진행됐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였습니다. 발견은 되었지만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불은 난 마르티네스 씨는 10년의 징역과 50만 달러의 벌금을 구형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회봉사와 9,000달러의 벌금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먼저 익숙치 않은 숲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만약 조난을 당한 경우 불을 피우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명한 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프레스티지오 침몰 사고. 2002년 11월 13일 스페인 갈리시아주 앞바다의 비스케이만에서 석유 유조선 프레스티지오가 격렬한 폭풍 우에 휘말렸습니다. 그 결과 이 배의 선체에 무려 35m나 되는 구멍이 뚫려버리게 됩니다. 하루에 최대 1000톤이나 되는 중유가 바다로 유출되어 버렸죠. 스페인 당국에서도 입항이 거부되어 공해 쪽으로 예항해야 했습니다. 11월 19일 프레스티지오는 육지에서 210km 지점에서 침몰했습니다. 대량의 석유가 바다로 유출되며 더욱 거대한 기름띠가 발생해 심각한 환경 재앙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을 일으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해명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최종적으로 선주와 엔지니어의 실수라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배는 1970년대에 진수된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선주는 배가 심하게 낡은 상태임에도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풀가동을 이어갔는데요. 그 결말이 참상을 부른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기술적인 점검이나 수리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낡은 기계에 위험한 작업을 계속시키면 안 되겠죠. 엑슨 발데즈호 기름 유출 사고. 1989년 3월 24일 알래스카 연안의 브라이 리프에서 유조선 엑스 발데즈호가 좌초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려 4천만 리터의 석유가 바다로 유출되며 막대한 환경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자연보호 활동가의 대부분은 정부나 석유 산업이 재해 실태를 숨겼고 실제로는 더 비참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조사가 진행되며 치명적인 실수의 연속이 비극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배를 소유한 회사가 고용한 승무원의 수가 턱없이 적었는데요. 그 결과 과도한 작업량을 소화해야 하는 승무원들이 지쳐버리고 만 것이죠. 3등 항해사가 배를 잘못 조종해서 좌초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치명타는 선박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는 수리를 잊고 있었거나 아니면 수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판단했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야생동물들은 피해로부터 무사히 부활했습니다. 수년 전 나사의 보고에 따르면 동물의 서식수가 이전 수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배는 수리되어 여러 번 이름을 바꾸며 오랫동안 가동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해가 영원한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공통된 교훈은 과도한 노동은 최대한 피하고 휴식을 반드시 취하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니까요. 잊혀진 오스트레일리아. 대항해 시대에는 수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세계를 누볐습니다. 용감한 뱃사람, 냉혹한 식민지의 지배자, 자신들의 땅을 지키는 용감한 원주민 이야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럽의 열강들은 적극적으로 세계를 분할하고자 했으며 풍부한 식민지를 획득한 나라들이 결국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위대한 뱃사람의 이름을 들자면 윌렘 얀손과 아벌 타스만이라는 두 명의 네덜란드인도 포함될 겁니다. 얀손은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하고 요크급 반도에 처음으로 상륙한 인물입니다. 타스만은 뉴질랜드와 자신의 이름을 딴 섬인 태즈메이니아를 탐험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새로 발견한 이들 토지의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아 결국 다른 지역 식민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재 호주에는 금과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광물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네덜란드가 이 엄청난 자원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면 이 작은 나라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유럽은커녕 세계를 대표하는 경제 대국이 됐을지도 모르죠. 네덜란드는 호주를 지나친 실패로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지배자라면 자신이 탐험한 광대한 지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세기 후 자신의 실패가 이런 영상으로 남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조앤 롤링. 조앤 롤링의 대표작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 얽힌 이야기는 많은 출판사들이 뼈아픈 실책을 경험한 실패담일 겁니다. 당시에 아직 인기 작가가 아니었던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 첫 편을 쓴 것은 1995년의 일인데요. 하지만 12곳이나 되는 출판사가 이 책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출판업계의 편집자들이 하는 소리는 다 비슷했습니다. 아동문학을 타깃으로 할 수도 없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리 자체가 팔리는 타입의 캐릭터가 아니다라고 말했죠. 출판을 결정한 블룸스버리에서조차 소문에 의하면 사장의 8살 딸이 첫 번째 작품을 마음에 들어했고 그 속편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곳 역시 이 책으로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가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컬트적인 인기가 폭발했다는 건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죠. 롤링은 억만장자가 되었고 그 재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룸스버리사도 엄청난 이익을 얻었는데 다른 12개의 회사들은 놓친 물고기를 아쉬워할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전형적인 사고를 하기 쉬운 전문가를 늘 신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원자력 잠수함 쿠르스크함 침몰 사고. 2000년 8월 12일 군함이 일으킨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 쿠르스크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렌츠해에 침몰한 것인데요. 승무원은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잠수함에 탑재돼 있던 어뢰가 제조 불량이었고 그 때문에 연료가 새어나온 것이 비극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불량이 발견된 어뢰는 공장으로 보내졌는데 곧바로 사령부에서 전투용 어뢰를 보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치명적인 실수가 벌어집니다. 불량품 어뢰 중 한 개가 훈련용 어뢰로 남겨진 것인데요. 그리고 그것이 쿠르스크에 탑재되고 말았습니다. 연료 누출로 인해 화재와 폭발이 발생하며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신속한 구조 작업을 하지 못해서 해당 잠수함의 승무원들은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 사정이나 정치가의 개인적인 야심 같은 것들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쿠르스크는 인양된 후 폭발설이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폭발 후에 잠수함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들이 향후 실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